자,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를 강의하는 장재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는 강사입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자, 이제 입문 강의를 들어가는데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가 어떤 과목이고 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입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과목이나 이런 데서도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인터넷 안내 에 대해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에다 안내문이라든가 보면서 자,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어느 정도 보셨을 텐데, 어차피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관련해서는 제 파트에, 제 과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제 과목의 소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고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진도를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시험은 어떻게 일단 치르냐. 자, 여러분들 시험은 1차와 그 다음에 또 2차로 구분하죠. 1차 시험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자, 부동산 학개론과 그 다음에 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자, 개론과 그 다음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첫 번째 과목이 제 과목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공인중개사 법령과 그 다음에 또 중개실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원래 이제 법 조문상으로는 이제 과목이 공시법, 세법이 다음에 넘어오고 그 다음에 공법이 맨 마지막인데, 실제로 이제 28회부터 출제 순서를 보게 되면 자, 과목에 대한 출제 순서가 공인중개사 법령과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이 있고요. 자, 그다음 맨 마지막에 공시법과 그 다음에 세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와 2차를 일단 구분하는데, 이렇게 또 왜 구분하느냐.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험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되냐.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일단 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은. 그래서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일단 1차 합격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그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2차 시험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시험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도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자, 이제 예외적으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여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 날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 날 보는데, 그런데 평가는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구분해서 평가를 한다. 자, 일단 시험은 같은 날 봅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를 일단은 같은 날 보게 되지만 평가는 구분해서 한다. 그러면 1차 시험은 1차대로 평가하고 2차 시험은 2차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자, 2차 시험 점수가 1차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 점수 나오면 1차에다가 보태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외로 많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자, 2차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법령, 공법, 공시세법에 대한 점수가 남으면 여기다가 보태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1차만 평가하고 요것만 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시험 점수가 절대로 1차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다?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 1차 과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1차 시험이 1차 과목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자,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 두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스터를 일단은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1차와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제 과목을 먼저 보면 안 됩니다. 먼저 뭐를 우선 공부하라?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과 그 다음에 민법인 민사투표법을 먼저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공부를 해줘야 돼요. 종종 보면 2차 과목 같은 경우가 좀 쉬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를 공부하지 않고 2차부터 먼저 클릭해가지고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인문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제 과목을 먼저 듣지 마라. 절대로 저걸 먼저 듣지 말고 우선 뭐부터 어렵더라도 부동산의 공부와 민법을 먼저 들어놓고 어느 정도 조금 공부를 좀 해놓고 나서 2차로 공부를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 부동산학과론과 민법을 일단은 먼저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참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방식을 모르거든요.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또 각각의 스타일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씩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 취약한 부분이 강의만 듣는 거예요. 강의만 듣고 동영상 틀어놓습니다. 한 번 들어요. 2번 들어요. 3번 들어요. 나중에 한 3번 정도 듣다 보면 똑같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요. 똑같은 그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일단은 강의를 제가 담당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2차 과목이지만 지금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론과 민법 요거 2개에 대해서 1차 과목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죠. 처음 봤을 때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일단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세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들으면서 가능하면 교재를 펴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은 못 찾지만 교재를 펴놓고 일단 따라가면서 일단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재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쭉 한번 동영상을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교재하면서 한번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동영상을 끄고 그 다음에 교재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만약에 조금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 동영상을 2번 듣고 해도 됩니다. 근데 2번 듣고 하면 좀 너무 시간이 좀 벅차니까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보면 한 번 듣고 교재를 한번 쭉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